혹시 질문이 있다면 음소거를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손을 들어 표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최상만 선생님이 지금 음성을 푸셨는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10월 8일 날 북한 주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미디어 환경에 관련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랑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박사님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오해 안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북한 주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핸드폰,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휴대폰이 다른 연령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급될 거라고 박사님은 보시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북한에서 사실 휴대전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제 장사하는 곳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나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장사에 많이 사용한다? 네. 아, 네. 사실 저도 이제 인터뷰 해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세대 연령을 이제 연령에 상관없이 장사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아까 그 통계 자료 잠깐 돌아가면 네. 뭐 20, 30대에서도 이제 장사와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표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장사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앱을 이제 사용하고 앱을 구매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엄청 대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이런 제가 소개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매력이 있는 그런 뭐 계층 이렇게 일단 구매력이 있으려면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앱 사용이 대중화돼 있다. 뭐 상용화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에서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답변 감사합니다. 어, 이 부분 얘기 좀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진 선생님, 네, 질문해 주세요. 아니, 더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아, 제가 끄는 것 아니요. 같아가지고. 사실 통계 관련해서만 조금 얘기하면 아마 최상원 선생님은 그 북한 주민 100명 통계 말씀하신 것 같고 최성영 박사님은 ITU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 네. 약간의 표본들이 서로 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서 이용 관련해서 통계 가져온 거는 서울대 통일통화연구원 자료고요. 이게 그분 이제 서울대 통평원에서 이제 직전 연도에 탈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2018년부터 이제 휴대전화 관련 설문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표본 수는 여기가 서울대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서울대 통평원에서도 지금 이제 설문조사 안 한 지 좀 몇 년 됐죠. 예, 그래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디서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통계 표본의 통계 오차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유진 선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사님께서 중국에서도 공부하셨다니까 좀 더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한이 좀 개방이 많이 돼서
정보도 교류가 되지만, 특별히 사람 간의 교류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강의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와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 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세계는 한계가 어디일까? 그런 질문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중국과 단순히 러시아인가? 아니면은 미국이나 서구를 포함한 세계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교육과 지능 개발 어플리케이션이 2019년, 20년도에 엄청나게 솟았다가 갑자기 21년에부터 23년도까지 제로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계와 경쟁하고 도전하려면 교육과 지능의 어플리케이션을 더 개발시켜서 강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21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서 북한이 좀 더 이렇게 정보나 세계화의 이렇게 교류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그냥 단순히 중국을 모델로 해서 갈 것인지, 그런 교수님만의 한번 예측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뭐 마지막 질문부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답을 드리면 북한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발전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어, 러시아랑도 이렇게 이제 IT 전시회를 열고 그리고 뭐 지적 재산권을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추세는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좀 세계 시장을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북한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날씨 어플 같은 경우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원래는 배에 직접送신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약점이 이제 구름을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은 굉장히 잘 맞추는데 비 오는 날은 이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앱 퀄리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상일보 이런 날씨 앱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제 권장을 하느냐, 사용을 권장하느냐 봤을 때 지금 정책적인 면이 있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보장이 사적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공적으로 흡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료 체계 시스템에 있어서 도농 간의 격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정말 병이 나면 이제 평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뭐 원격 의료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필요한 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필요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있는 기술을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최대치로 활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 니즈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기술 발달 이렇게 세 면을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었을 때 가장 최적화가 된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치를 이제 했다. 네, 있는 기술과 모든 이제 당국의 지향을 조합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모델 뭐 교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약간 중국이랑은 조금 거리두기 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러시아 쪽이 많이 기대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제가 휴대전화 단말기 갑자기 막 신종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기존 중국 거래처 부품 거래처와 이제 뭔가 뜯어진 게 있나? 뭐 이런 약간 이제 의문점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IT 인재들을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동남아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킹을 하기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캐기도 하고 이제 제가 들은 거로는 어플리케이션을 매주 받아서 이제 비대면으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화벌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중국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북한 기술이 가 있을 수도 있다. 북한 외주 노동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더 이제 북한이 외화벌이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또 북러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만 덧붙이면 러시아에 이제 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학생이 가요. 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1,700명이 갔고,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까지 한 5,000명이 갔는데, 도합 한 7,000명이 이제 간 거죠. 그 대부분이 이제 학생 비자로 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러시아의 이제 그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뭐 그런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인력들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 세계와 경쟁하라. 예. 북한 수준에서는 이제 그 세계가 뭐 서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언급은 사실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세계 이제 경연대회 그 사진이 이제 코드셰프였는데 그게 이제 코드셰프가 세계 3대 경연대회 프로그래밍 경연대회고 인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세계는 일단은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인도까지 포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이제 주력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인재 수준은 그래도 포드셰프 세계 경영대회에서 1등 하는 정도면 그 수준은 상당할 거라고 그렇게 어떠면 이제 서구 세계와 경쟁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코딩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에 뚝 떨어졌다. 예. 그 어플리케이션 관련 내용이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에 그런 뭐랄까요 이제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사실 아까 궁금했어요. 그 왜 2020년에 교육 부분만 그렇게 월등하게 보도 건수가 높을까? 그냥 이건 자료를 더 봐야 될 문제이긴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코로나 때문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는 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 훨씬 더 심한 락다운을 하는 상황에서 어, 그때 제일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던 건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교육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래서 조금 한번 그때의 자료를 좀 더 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음,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저도 이게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안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어, 저는 그 한 가지 질문이자 고민 뭐 지점인데 국가와 민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했다면 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민간을 추동하고 막 격려하면서 약간의 이렇게 공생을 한다는 얘기가 전 되게 많이 다가왔는데 특별히 그중에 예, 국가가 그러면 모든 것을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요한 길목의 게이트웨이에 서 있어서 통제를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 특별히
플랫폼 관련한 고민들이 좀 되게 들었는데, 뭐, 우리야 플랫폼이 산업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플랫폼의 관리자 자체가 사실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떠한 뭐 앱이든 아니면은, 방금 아까 이제 인터넷 앱이든 아니면 정보기술 교류소라고 하는 곳이든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어떤 관리하에 있으면 게이트를 사실 선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약간 이 게이트 관리에서 변화들이 보이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은 그냥, 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플랫폼들의 그냥 등장하고 있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질적으로 약간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어, 일단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국가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이제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드렸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곡 판매에 있어서도 지금 유통을 공식화하는 거 그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처럼 결국 유통은 국가가 하고 있다. 너네들이 생산을 하고 이제 자체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만약에 펜을 하나 생산을 하면 이런 볼펜심 이제 이런 외부 이제 그런 고무라던가 이런 이제 작은 부품들을 다 국가가 공급을 했겠죠. 근데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민간 내지는 기업소가 자체로 이 원자재를 다 공급을 스스로 이제 조달을 하고 이제 노동력도 이제 자체로 인력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허용해주면서 그 생산된 생산품에 대한 이제 유통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민간의 공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 유통이 좀 더 중앙 집권 공식화 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이후로는 이 코로나 이후로 하노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노이 노딜인데요. 그래서 그런 유통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비공식 유통, 아까도 이제 이동통신법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비공식으로 이제 앱을 막 판매를 하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불법 제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국가가 규제를 하고 오로지 공식 채널로만 네,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국가의 유통 역할이 비단 앱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은희 박사님 연구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정보기술교류소에서 직접 앱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도 지금 뭐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서 시장과 경쟁하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포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앱 시장이든 뭐 다른 시장이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질문에서 한 개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법제 정비할 때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개정, 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보호법 이런 개정 얘기하시면서 지적저작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그 표현이 제가 되게 다가왔어요.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의 지적저작권. 아,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음, 기관이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음, 기업소가 가질 수도 있고, 맨 뒤에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건 개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구가 과연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틀어놓은 걸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과 기업소와 단체의 지적재산권이 대부분이고 개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그냥 언급으로만 사실을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그 문건을 봤을 때 혹시 그 자료를 보실 때 그게 오픈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앱에서 이 지적재산권이 있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는지 혹은 만약에 보셨다면 그 가운데 국민의 지적재산권이 사실 왜냐면 이거는 개인의 소유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네, 변화라서 이게 그냥 문건으로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그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냐는 되게 다른 문제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앱이 고동되는 걸 봤을 때 이제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지적재산권은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기업소입니다. 대부분이 기업소였고 기억나는 것은 이제 기업소와 국가연구원이 같이 표기된 사전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개인 국민의 이제 지적 재산권에게, 이 앱의 지적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 설명이 나올 때 개인 국민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앱 출시까지의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 국영기업의 이제 명의를 달아야지만 그 앱이 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개발했다 한들 이제 삼흥 그 국영기업의 이름을 빌려야지 이제 삼흥이든 아니든 여러 기업소가 있는데 빌려야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네요. 정말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사실상 소유죄를 허락하고 있다. 뭐 아파트도 이제 뭐 매매를 하고, 네. 매대도 이제 뭐 빌려주기도 하고 매매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의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문제도 좀 더 이제 또 알아봐 보고 이제 네, 다음 탈북민 인터뷰를 할 때 좀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업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그 문제도 한번 네, 다음 연구 과제로 이제 가져가도 좋을 법한 그런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생각해 볼 때 소설 같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누군가가 소설을 쓰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거다라는 어떤 무언가는 있는데 네, 실제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회주의권의 지적재산권은 우리랑 되게 다르게 작용할 것 같고 방금 음, 전에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소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는데 실제로 그걸로 남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는 개발자와 또 뭐 돈을 댄 전주와 이 사람들 간의 쉐어는 일어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권리 자체는 기업소에 귀속되게 만들어 놓는 서류 작업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도록 만드는 이 작업. 그러니까 이 이중주를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좀 되게 주목해야 될 지점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 네. 되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보호법 어 21년도 개정판에서 이제 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지적재산권을 명시돼 있다. 그 다음 줄에 개인이 개발한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 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25조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신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걸리는 개발자만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네, 좀 최근에 나오신, 제가 진짜 가장 최근에 나오신 분과 인터뷰한 게 이제 2020년에 나오신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최근 정보를 어떻게 알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참 많이 드네요.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은 전 잘 모르고 질문한 거고요. 음, 혹시 여기에 이제 지금 그냥 그 온라인으로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음, 북한에서 이러한 어떤 문구나 어떤 조항들의 변화가 어떨 때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구체적인 변화의 초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성경 박사님이나 저나 사실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 건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그리고 또 토론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제가 다, 네, 네, 생각도 네. 못했던 그런 인플리케이션을 얻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